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쉬엄쉬엄 쉬어가며 영어 전사 끝내기 제 6탄 1번 I always keep some extra money in my bag입니다. at이 아니고 in case of emergencies. in case of emergencies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가방 속에, 내 가방 속에, 그러니까 이것은 가방이라는 것은 속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양사방이 터진 게 아니고 그런 장소가 아니고 쑥 들어가는 것이니까 속에, 우리말로 속에 하면 이것은 in입니다. in my bag. 나는 항상 약간의 비상금을 준비해 놓는다. 이런 말. 2번 I will read it tonight at home. 집에서. 자, in home이란 말은 없고 꼭 쓴다면 in the home 정관사를 붙이면 됩니다. 물론 그럴 때 뜻은 약간 다릅니다. at home은 그냥 집에 이런 말이고, 집에.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in the home은 집 안에 이런 말, 집 안에. 집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at home은 꼭 집 안에 있을 필요가 없으면 집 밖에도 나와도 그것도 집입니다. 마당도 집이고 뭐 상당히 앞에 나도 집입니다. 그냥 나 집에 있어 이렇게 하면 뭐 꼭 그 집 건물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밖에 상당히 떨어져 있어도 나 집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at home이라 합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3번 Do you live in a house or in an apartment? 당신은 일반 주택에 삽니까? 단독주택에 삽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삽니까? 이런 말인데 in입니다. at은 안 씁니다. 이 house란 것은 원래가 이게 주택, 건물 자체를 말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물론 집에는 뭐 마당도 딸려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house는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at home 하면 그것은 광범위하게 마당 포함 전체를 말하지만 in a house 하면 이것은 집 속에 씁니다. 집. 일반 주택이냐? 물론 일반 주택도 마당이 딸려있지만 일단 이렇게 할 때는 in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이상 따져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사를 제가 물론 최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편리하도록 이렇게 암기를 돕기 위해서 논리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일단은 다 개별적이고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이 가장 사실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자주 접하지 못하니까 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어느 정도 논리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너무 맹신하고 거기에만 의존해서 100% 의존하고 개별적인 것을 외우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in a house 전체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in an apartment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at a house 이런 말은 영어는 전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걸 풀어서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수학 문제처럼 그냥 in a house 이렇게 한 단어처럼. 이것은 한 단어입니다. 그냥 in a house 자체가 a house도 한 단어고 house도 한 단어고 in a house도 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4번 Did you learn English in New Zealand? 당신은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배웠나요? in입니다. 이렇게 그 국가란 것은 확실한 경계선이 있고 넓은 그런 면적을 포함하고 이럴 때는 in입니다. 항상 in New Zealand. 5번 She grew up on a farm. on a farm입니다. 이것도 그냥 개별적으로 외우십시오. 그리고 s는 안 되는 게 일단 farm은 확실한 경계선이 있죠. 농장이 자기 농장이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s는 곤란하고 in 혹은 on인데 in은 잘 안 씁니다. in은 안 씁니다. 이건 on a farm은 수거적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그래도 설명을 드린다면은 농장이란 것은 어떤 물론 농장에도 경계선을 이렇게 뭐 울타리를 쳐놓은 게 있겠습니다만은 그 울타리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에 있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on 그 위에 있다. 농장 위에. 농장 위에서 자랐다. 농장에서 자랐다. 우리말은 참 편리하죠. 우리말은 그냥 에서 하면 다 무사통과입니다. 영어에는 그것이 우리말 에서가 in도 되고 at도 되고 on도 되고 뭐 다 되죠. 이렇게 아주 헷갈립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말이 좀 더 간단합니다. 에서 하면 다 통과. 서울에서, 동네에서, 뭐 방배동에서, 학교에서, 정거장에서, 농장에서, 죄다 에서입니다. 에서. 응? 자, 6번 I read about it in the newspaper.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신문에서. 이것도 뭐 논리적인 설명을 붙여가지고 뭐 신문 속에 들어가서 읽지 않느냐, 고기를 파먹고 읽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in the newspaper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이걸 뭐 논리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 at the newspaper 하면 그 사람들은 당장 의식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의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그렇게 자기 두뇌 속에 근육이 탁 듣고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논리적으로 대뇌를 막 시상하부 이 사고 영역을 막 가동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적어도 의학, 언어를 배우는 데서는.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on the radio, on television, 뭐 on the computer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뭐 on 뭐 이게 표면이니까 뭐 on the computer 컴퓨터 표면 이렇게 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물론 하나의 암기의 수단 아무 논리가 없이 그냥 mnemonics 암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뭐 큰 숫자를 외울 때 무슨 암기를 이렇게 그 암기 방법이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것을 정말 논리적으로 수학을 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과히 좋지 못합니다. In the newspaper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7번 He went for a swim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하다 할 때는 항상 in the river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꼭 원하신다면 들어볼게요. 우리가 수영을 하면은 강물 위에 동동동동 떠서 갑니까? 아니면 좀 쑥 들어갑니까? 쑥 들어가야죠. 수영 선수들 보면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론 다이빙도 하고 하면 더 들어가겠지만은 몸의 대부분이 그냥 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온이 아니죠. 이건 사실은 at도 아닙니다. at river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자, in the river입니다. in the river. 수영하다 할 때는 무조건 swim in the river 이렇게 한 단어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n the river란 말이 있긴 있습니다. Look, there are some swans on the river. 자, 봐라. 몇 마리 백조가 강물 위에 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는 정말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물 위에. 우리가 보기에는 표면밖에 안 보이니까 물론 발 부분은 물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건 뭐 얼마 안 되니까 일단 on the river 이렇게 섭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Some swans on the river 이렇게 한 단어처럼 이렇게. 그러나 수영하다는 for a swim in the river. He swam in the river. 이렇게 in the river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The dog sleeping. 개는 잠자고 있다. On the carpet. 이것은 카펫 위. 이것은 뭐 논리적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카펫 위에. 카펫에 부착해서 이렇게 부착했으니까 on the carpet 맞습니다. at the carpet 안 씁니다. at를 왜 쓰겠습니까? 네. 자, 9번. The information is at the top of the page. 페이지 상단에 할 때는 이것도 외워두십시오. at the top of the page입니다. on the top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자, there was a heron carved on the top of the box. 박스 상단에 이것은 그 위치상으로 물리적으로 높은 곳, 제일 높은 곳입니다. 자, 그 박스 상단에 헤론, 외가리가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페이지에 뭐 높고 낮은 쪽이 있나요? 페이지는 평평합니다. 그냥. 똑같죠, 높이가. 그런 중에서 페이지 상단에 저 위쪽에 있다는 말이죠. 위쪽에.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위쪽이니까. 높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페이지 꼭대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실제로 어떤 높이, 물리적인 위치 차이 이런 게 없을 때는 at을 씁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on을 쓰는데 이것도 100% 그러냐? 전혀 아니올시다. 이거 막 섞어 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외우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at the top of the page입니다. 이것은 한 단어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설명이 약간은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 모르고 하면 또 막막해서 또 좀 불안하거나 이렇게 뭐 그런 또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Were you at the party too? 자, 이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엄청나게 오래 많이 했던 at the party. 파티에서 너 그 파티에 있었냐? 파티란 것은 뭐 장소에 제한이 없죠.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 물가에서도 할 수 있고 바다 위에서도 할 수 있고 배에서도 할 수 있고 항공기 속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자동차에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집 문 앞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지붕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장소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at을 씁니다.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장소가 이렇게 특정하기 애매한 것 이런 것은 at을 쓴다는 거. Meet Simon. 사이먼을 만나봐라. At the end of the road. 길 저 끝쪽에 있는
자, 여기서는 at입니다. at the end of. 뭐뭐 끝에 할 때는 at 씁니다. 끝하면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끝점이죠. 우리가 시간에 한 점을 at을 붙이죠. at 2 o'clock 이렇게 하듯이. 이 공간적으로도 이게 그 하나의 끝점, 뭐 이 하나의 점이 나올 때는 at을 씁니다. 막연한 장소도 at을 쓰지만은 장소의 그 어떤 그 한정이 필요 없는 그런 것도 at을 쓰지만은 하나의 점으로서의 장소에도 at을 씁니다.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런 점입니다. 이 도로의 끝이란 것이 뭐 상당히 많겠지만 그러나 정확히 끝이란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따지면 가능한 것이죠. 극한 값을 구하면은 그야말로 맨 끝에 있는 그 점, 그게 사실은 끝인데 물론 누가 한번 그런 것을 찾겠습니까만 하여튼 at the end입니다. at the end of the road. in the end란 말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단독으로 쓸 때 in the end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이렇게 해서 뭐뭐의 끝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요것만 달랑 나와서 동자적으로 결국에는 이런 말입니다. 12번 You left your glasses in the bathroom. 너는 내 안경을 욕실에 남겨두고 나왔다. 거기 뒀다. in the bathroom. 이 bathroom은 이렇게 장소가 아주 확정돼 있죠. 이런 소개할 때 인입니다. 당연히. S는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Is that a spider on the wall? 자, 저 벽에 있는 것이 거미냐? 거미냐? 팔이냐? 뭐냐 저게? A spider, spiderman, 거미. 자, 벽에 할 때는 on입니다. 이 접촉이죠. 부착이죠.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꼭 위에란 말 아닙니다. on은 밑에 있어. 이 벽에 있다 하면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천장에 on the ceiling 하면 밑에 붙어 있는 거죠. on the floor 하면 그 마룻바닥 위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래 위 뭐 옆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붙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붙어 있다. on the wall.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저것이 팔이냐 금이냐? 응? 금이냐 저게? 뭐냐? a spider. 14번 She's waiting at the entrance. 이거 이제 어제 제가 왕창 설명드렸던 거. 장소를 특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공간은 공간인데 입구에 하면 뭐 대충 입구입니다. 그냥 죄다 입구입니다. 뭐 문에서 50cm까지는 입구. 그 이상은 입구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런 거 없습니다. 15번 He's sitting on his chair at his desk. 자, 여기 on이 맞습니다. 여기 뒤에는 at이 맞고 at his desk는 아시겠죠? 그 책상에. 책상 주변에 아무데나 그냥 있으면 그 책상에 있는 것입니다. 꼭 책상에서 뭐 10cm 내에 있어야 된다. 1m 내에 있어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책상에 하면 뭐 대충 1m 아니 2m 떨어져도 그건 책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책상에서 하면 있는 거 되는 것이 뭐 그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자, on his chair, on his chair하고 in his chair가 있습니다. 물론 in을 많이 씁니다만 on도 씁니다. 이것은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She had left her handbag on the chair. 이럴 때는 on을 쓰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은 핸드백이 이제 그 이 chair 의자 위에 있다는 것은 핸드백이 아무리 커봐야 의자를 꽉 채우지는 못하겠죠. 일부의 장소만 차지하고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on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사람이 의자에 앉을 때는 꽉 채울 수도 있죠. 여기는 왜 on을 쓰냐 하면은 그는 의자에 앉았다. 이것은 푹 파묻혀 있다는 게 아니고 쑥 들어가다 의자가 좀 작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앉더라도 이렇게 쪽발 앉아서 이렇게 뭐 등이나 옆에 이런 걸 다 안 된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on을 쓸 수 있죠. 꼭 그런 걸 떠나서라도 on하고 in은 자유롭게 씁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최어는 대체로 in을 많이 씁니다. 왜냐? 최어가 대체로 이제 팔걸이가 있고 이렇게 좀 등받이가 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체로 인을 많이 그러나 on을 쓴다고 이게 틀리냐? 절대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on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in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짝 이렇게 뭐 정말 정자세를 딱 앉아 그러면 on을 쓸 수도 있고 푹 파묻혀 있다 막 편하게 이럴 때는 in을 쓸 수도 있고 그거 다 되는 것이죠. At his desk. 아시겠죠? 책상이란 것이 뭐 on his desk는 곤란합니다. on은 이거는 이제 책상 위에 걸터 앉았단 말인데 이미 의자에 앉아 있단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on his desk는 불가능하겠죠. 의자를 책상 위에 얹어서 그 의자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뭐 설마 그렇게 할 사람은 그럴 분은 없으시겠죠. 16번 I work at a bank입니다. at a bank. 은행에서 at은 이 장소 개념이죠. in은 안 씁니다. in a bank 은행 속에서 나는 우리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비슷합니다. at 하면은 나는 은행에서 일해. I work in a bank. 나는 은행 속에서 일해. 그럼 뭐 은행 속에서 은행 밖에서 일하겠습니까? 네, 이런 말은 안 씁니다. in a bank라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건 없고 뭐 모르죠. 뭐 은행에도 뭐 외근직 내근직이 있어가지고 은행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은행 안에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으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렇진 않죠. 은행은 그냥 다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것이죠. 이 장소 그러나 at을 쓰느냐 for를 쓰느냐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t for는 둘 다 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 둘 다 어느 걸 써도 다 좋습니다. 100% 좋으면 좋은데 약간의 차이를 만약에 차이를 꼭 내라면은 미국 사람들도 구별하기 힘들지만 꼭 차이를 내라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죠. I work at Microsoft. I work for Microsoft. 여기 at은 장소니까 나는 내가 일하는 곳은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for는 뭐냐?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 계약을 맺고 직원과 그러니까 고용인과 비고용인의 관계란 말입니다. 이것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거기 장소가 거기라도 다른 회사 직원이 가서 일할 수도 있죠. for라는 것은 이건 장소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위한 직원이 다른 회사 가서 일할 수도 있으면 파견 가서 갈 수도 있죠. 그럴 땐 여전히 for입니다. 아시겠죠? 공간적인 개념일 때 at이고 어떤 그 관계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누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느냐 근데 for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미국 사람이 뭐 크게 의식을 하면서 구별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아무거나 막 씁니다. 그냥 우리도 그래. 나는 뭐 삼성에서 일한다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삼성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for를 쓰는 사람도 이것도 거의 많이 씁니다. 이건 많이 쓰는데 at이나 for나 아무 관계 없이 막 씁니다. 둘 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런 차이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막 쓴다는 것이죠. 자, 이거 뒤에를 한번 보시면 더 엄밀하게 말씀드려요. I work at the government office. 나는 정부 청사에서 일하고 있다. 일하는 장소죠. 내가 일하는 곳은 정부 청사이다. 밑에는 I work for the government. 나는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 나는 정부의 직원이다. 그런 말이죠.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지금 일하는 곳은 뭐 저기 강가다. 현장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일하는 장소는 정부 건물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여기 I work for를 쓸 수 있을까 여기에? I work for the government office. 나는 정부 청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런 말은 아주 이상하죠. 여기서는 for를 못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경우는 for나 s나 둘 다 쓸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장소 개념인 government office만 달랑 온다면 이것은 at밖에 못 쓰고 for를 못 쓴다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s는 장소 개념, for는 어떤 일하는 관계, 그러니까 뭐 계약 관계 이런 거를 말하겠는데 실제로 미국인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막 쓰고 있다. 17번 She's at the library in library. 이건 둘 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문제를 낸 것 중에 정답이 두 개 나온 경우가 딱 처음입니다. at, in 둘 다 됩니다. 이것은 at을 쓰면 뭐냐? 이것은 나는 지금 도서관에 있어. 자, 누가 전화를 했다. 야, 지금 어디야? I'm at the library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서관에 왔어. 없어. 밖에 없어. 야, where are you? I'm in the library. 나 도서관 안에 있어. 더 특정한 장소. 그때는 in입니다. 그냥 도서관 주변을 포함해서 그냥 하나의 뭐랄까 좀 추상적인 장소로서의 도서관 하면은 at이 맞습니다. 맞죠? 도서관 앞에 나와 있어. 나 지금 도서관에 있어 할 수 있죠. 그럼 어디입니까 그게? 나 지금 도서관 옆에 있어. 도서관 뒤에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은 그냥 아무 데나 있으면 도서관이죠. 나 지금 도서관에 와 있다. 도서관에 와 있다 하면 그냥 뭐 도서관 앞에 나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저기 한 100m 떨어지는 그 식당에 왔더라도 나 지금 도서관에 있다 하지 어디 물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야 그래도 어디냐 하면 그 도서관 앞에 식당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하여튼 at the library는 그렇게 광범위한 장소를 좀 추상적인 그 장소 개념이고 in을 쓰면 이것은 한정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정한 장소 말하면 in library. 그 도서관 건물 내에 속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18번 The cat jumped above냐 over냐 over가 맞습니다. over는 바로 위에 뭘 타넘다 할 때는 반드시 over입니다. 왜냐? 바로 위를 타넘어야 되니까. 저 멀리 타넘을 수가 없죠. above는 바로 위도 포함하지만 이것은 광범위하게 그냥 위에입니다. 꼭 위에만 바로 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여기는 때문에 안 나와. 이거 한번 The sun is now above the wall.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태양이 이제 그 벽 위에 있다. 태양이 정말 벽 위에 있을까요? 태양이 벽 위에 있으면 이제 한낮이겠죠, 그렇죠? 벽 바로 벽 바로 위에 있다면은 그러면 over가 맞겠죠. over the wall.
벽 바로 위에. 그러면 저 하늘로 쳐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저녁에 해가 질 때 그 이제 벽이 있으니까 그 벽 위로 보이는 거 좀 있으면 벽 밑으로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 저기 태양이 벽 밑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멀리서 보기에 벽 위에 보이는 것이지 위치상으로 그 태양이 조금 위에 있는 것이고 벽은 조금 낮게 실제로 바로 위로 쫙 튕겨서 이렇게 위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럴 때 어버브를 쓴다는 것입니다. 어버브는 광범위하 그냥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냥 눈에 보이기 위에 있으면 다 위에입니다. 그러나 오브는 뭐냐? 오브는 눈에 위에 보인다고 다 오브가 아니고 바로 위에 직접 바로 위에 있어야 오브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오브가 훨씬 범위가 좁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OVR 이것은 여기서는 점프에 뛰어넘다 이것은 바로 위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냥 멀리서 보기에 그 위를 뛰어넘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뛰어넘어야 되니까 오브 그 바로 위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오브가 맞습니다. 이때는 한정적인 개념을 써야 되겠죠. 자, the cat is below under the table. 자, 그 고양이는 테이블 밑에 있다. 이거는 밑에 속 들어가 있겠죠. below는 above나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밑에란 말이고 under는 over하고 똑같이 아주 제한적으로 바로 밑에 테이블 밑에 고양이가 테이블 밑에 속 들어가 있게 숨어 있겠죠. 지금 뭐 안 숨어 있더라도 하여튼 속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그럴 때는 under입니다. under. 자, 이거 한번 볼까요? The sun had already sunk below the horizon. 태양은 이미 졌다. below the horizon. 지평선 아래로. 지평선 아래로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보이는 지평선이 지구죠, 지구. 태양이 실제로 지구 밑으로 속 들어갑니까? 천만의 말씀. 태양하고 지구는 천리 만리 수억 만리 떨어져 있죠. 지구 밑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태양은 그냥 우리가 멀리서 보기에 지평선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럴 때 below를 씁니다. 바로 밑에 할 때는 under.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태양이 the sun had already sunk below the horizon 해버리면은 under the horizon 해버리면 이것은 이제 물론 그렇게 써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큰 차이가 없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걸 고지고대로 그렇게 민다면은 태양이 실제로 지평선 밑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저 멀리 있다 갑자기 지구로 확 다가와서 지구의 지평선 밑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그럼 지구가 타버리겠죠. 우리 다 죽어버리는 영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자, 여기 below입니다. below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다 포함하는 하여튼 그 밑에 하면은 무조건 다 포함합니다. 안 보이면 다 below입니다. 안 보이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바로 밑에 있건 자, 그러나 under나 over는 항상 직접 바로 위에 직접 바로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좁다 넓다 이런 차이입니다. above도 실제로는요 호수 위를 빙빙 돈다 above the lake 이렇게 하면 그 호수 직접 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bove하고 over도 그렇게 알뜰하게 차이를 내지 마시고 above는 개념이 넓다 over는 좁다 이렇게 하시면 근데 the cat jumped over the wall 이것은 무조건 over를 써야 됩니다. 이것은 담을 뛰어넘었다니까 이거는 실제로 담 위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멀리서 보기에 담 위에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물질적으로 그 담 위를 뛰어서 담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over가 맞습니다. 이것도 under가 맞고요. The cat is under the table. 테이블 밑에 속 들어가 있죠. below the table 하면은 저 멀리 있는 것이 보니까 고양이가 테이블 밑에 있어 보이네. 실제로 밑에 있지 않지만 그런 문장을 쓸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런 걸 왜 쓰겠습니까? 피곤하고 힘 빠지게.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은 수학과는 달리 수학은 온갖 순수 학문이라서 온갖 모든 가정 극한값도 나오고 끝까지 막 하고 이론적으로 하죠. 그러나 영어는 이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실용 학문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으면 그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하게. 언어학은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언어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수학은 어떻게 보면 다 순수한 학문이죠. 순수 수학입니다. 물론 응용 수학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순수 수학에서 나오는 것이고 순수한 학문이죠. 이론적인 학문. 실제 존재하는 우리 생활상의 어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5라는 것이 실제 생활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숫자죠.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러나 보이진 않죠. 이렇게 -5라는 것이. 하여튼 영어라는 것은요 실용 학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쓸데없는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외우면 됩니다. 자, 20번
There is a fly on the table. 자, fly는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가 테이블 위에 있다. 이건 on이 위란 말이죠. 붙어 있다는 말이겠죠. above the table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above는 저기 멀리 떨어져서 위에, 그렇죠? 아, 보니까 파리가 테이블 위에 한 마리 맹맹 날아다니네. 그 테이블 바로 위는 아니고 저기 점에서 날아다니는 above the table.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실제로 얼마나 있을까요? 예. 글쎄, 저는 평생에 테이블 위에 그 뚝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 파리가 있다는 것을 묘사해 본 지 한국말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응? 테이블 책상 위에 파리가 있다. 그런 표현은 뭐 무수하게 해봤지만은 딱 붙어 있는 거. 저 보기에 뭐 저 바로 위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여기서 보기에 테이블 높이상으로 테이블 위에 있고 파리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할 그게 바로 실용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의학에서는 영어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학은 그런 걸 다 취급합니다. 순수학문이니까. 자, 여기서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다, 파리가 한 마리 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